남극에서는 과학 연구 외에는 할 일이 딱히 없어요. 몇몇 귀여운 펭귄들과 바다표범 같은 야생동물들을 확인해 볼 순 있죠. 또 가끔 고래가 주변에서 헤엄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남극 대륙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만이 살고 있는 가장 큰 땅 중 하나예요. 이 과학자들이 고대 공기와 대기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화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꽤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냈어요. 이들은 특별한 드릴을 사용해 140m 아래에 깔끔한 원통 모양의 구멍을 팠어요. 이 얼음 중 일부는 최대 80만 년 정도로 오래된 것들인데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되었죠. 마치 특정 나무의 나이를 결정하기 위해 나이테를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만 빼고 말이죠. 수월하게 땅을 판 후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약간의 얼음을 구멍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보기로 했어요. 과학자들은 정말 특이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마치 우주선을 타고 많은 바위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 같았죠. 소리의 높이는 얼음 덩어리가 빠르게 하강하면서 높은 음에서 시작해 낮은 심장 박동 소리처럼 끝났어요. 과학자들은 처음 이것을 들었을 때 당황했고 얼음을 조금 더 떨어뜨려 봤는데 변형만 다를 뿐 같은 종류의 소리가 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죠. 이들은 저 아래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종류의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남극 대륙에는 꽤 많은 화산들이 있는데 그중 많은 수가 엄청나게 두꺼운 얼음판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91개의 화산을 발견했고 더 많은 화산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이곳은 잠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화산지대가 되었어요. 정기적인 과학 연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지하에 있는 눈에 띄는 큰 원뿔 모양의 형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것들은 얼음 속 3km나 깊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봉우리의 높이가 914m가 넘고 지름은 수십 킬로미터나 되었죠. 하지만 표면을 보면 종이처럼 평평한 평지였어요.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서 있던 화산 안에 사실 얼음 덩어리를 떨어뜨린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비록 지하 화산의 존재가 우연히 발견되긴 했지만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했던 그곳이 실제로 화산 위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은 적어요. 이들은 다른 곳보다 고대 기후를 연구하기에 쉽고 덜 위험한 곳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얼음 샘플을 수집해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어요. 마치 공룡이 땅을 돌아다니던 수백만 년 전의 호박에 박힌 선사시대의 곤충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작은 벌레 대신 과학자들은 고대의 먼지, 기포, 바다소금, 화산재, 그리고 그 환경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것들을 연구했어요. 이것들이 사실상 그 당시 기후가 어땠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 얼음 샘플들은 남극 대륙의 서쪽 빙상이 지구의 기후가 따뜻해졌을 때 녹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랬다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 도시와 외딴 작은 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음에도 과연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음 샘플을 연구하는 과정은 무엇을 발견하는지에 따라 일주일 또는 심지어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들은 샘플을 조금씩 부수거나 녹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처럼 층이 깊어질수록 우린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얼음에 갇힌 고대의 기포를 연구하기 위해 공기를 빼내고 유리병에 넣는 동안 연구원들은 진공 후드 아래에서 샘플을 으깨야 해요. 얼음 샘플을 연구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손상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도록 각 도구들은 청정실 상태에 있어야 해요. 과학자들은 제대로 된 바디수트와 여러 겹의 장갑을 끼고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해요. 지문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도 샘플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들은 대기의 구성과 온도의 변화를 보기 위한 특정 패턴을 찾습니다. 하지만 얼음 몇 조각을 구멍에 떨어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소리를 내는 이유는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움직일 때와 정지해 있을 때 내는 소리가 다른 것과 같아요.
이걸 설명하는 과학적인 단어는 도플러 효과예요. 이것은 파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한 파동의 진동수가 확연히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 효과는 소리의 주파수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옮겨갈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물과 빛과 같은 다른 종류의 파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도플러 효과에 관해서는 음파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얼음 조각을 구멍의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때 음파가 다시 위로 이동해 그들이 뚫었던 좁은 관 주위로 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퓨퓨 소리가 났던 거죠. 이 얼음 덩어리가 우리 아래로 140m 이동했다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석유 선박들은 해양 지각에 지구 아래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구멍을 파요. 러시아에 있는 콜라 초심층 시추공은 인간이 만든 가장 깊은 구멍이에요. 이것은 지표면 아래 12,200m 이상 내려가는데 12km에 도달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그 아래는 멘틀까지 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지구 전체로 보면 이 구멍은 말 그대로 수박 겉을 핥은 것뿐이에요. 이것은 석유를 캐기 위한 구멍도 아니었고 바다에서 판 것도 아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1992년에 온도가 그들이 예측한 것보다 섭씨 37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추 작업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버려져 지금은 황량한 구멍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지구 중심에 가장 가까이 판 것이었어요. 무서운 건 현장에 있던 몇몇 근로자들이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멘에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동부의 바하우트 고대 구멍이 존재해요. 사실은 수도인 사나보다는 오만에 더 가까이 있죠. 이 구멍은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러시아와 남극에 있는 구멍과는 달리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님 인공적인 것일까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피해 다니려고 해요. 지역 사람들은 구멍이 주변 사람들이나 그것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죠. 그들은 구멍이 영혼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부인해요. 이 구멍은 폭이 30m고 깊이는 100m에서 200m 사이예요.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몇 과학자에 따르면 이 우물은 환기가 거의 안 되고 산소도 거의 희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깊은 곳에 그 누구 또는 그 무엇도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에서 2016년 3월에 낮은 톤의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포착됐어요. 어떤 그르릉거리는 소리에는 끽끽거리는 소리가 뒤따랐죠. 과학자들은 티타늄으로 덮인 마이크를 사용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거대한 압력이 마이크를 부수지 않도록 하면서 몇 주간 이 소리를 포착했어요. 이곳은 해수면 대기압의 1000배나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야 했죠. 꼬박 23일 동안 마이크는 고래가 지나가는 전형적인 소리와 위에서 배가 가로질러 항해하는 소리, 심지어 근처에 지진이 우르릉거리는 소리도 포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이 소리를 애초에 발생시켰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죠. 연구원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서 나는 소음이 인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에 의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이런 소리가 반향 위치 측정에 의존하는 돌고래나 고래와 같은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바다가 50년 전보다 약 10배 더 시끄러워졌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선박, 잠수함, 수중건설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바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진 않지만 북극광은 소리를 내요. 보통 오로라가 가장 강력할 때 들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미하게 펑펑거리고 탁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마이크를 사용해 그 소리가 우리 바로 70m 위, 즉 상당히 낮은 곳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것은 오로라의 특정 지역에서 전하가 힘을 얻음으로써 발생해요. 전하는 북극광을 만들어내는 자기 폭풍에 의해 방해를 받아요.
그 결과 작은 불꽃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희미하게 탁탁거리며 펑펑대는 소음을 내게 되죠.